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맨입니다. 아우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피어 시리즈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작년까지 3개의 스피어 시리즈를 발표를 했고 드디어 오늘 마지막 스피어 시리즈인 액티브 스피어란 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스피어의 단어 뜻을 보면 뭔가 이렇게 범위, 구역을 정해지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우디 스피어 그러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그 스피어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 아우디 스피어 하면 뭔가 아우디의 영역이란 뜻이 잘났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여태까지 나온 3개의 스피어는 스카이 스피어, 얼반 스피어, 그랜드 스피어죠. 스카이 스피어는 뭔가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듯한 컨버터블 같은 느낌의 어떤 이런 느낌이 있고, 그랜드 스피어 하면 좀 큰, 피아노도 그랜드 피아노 하면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피어. 그리고 어반 스피어는 어반 자체가 뭐 도시의, 도심의 뭐 이런 뜻이니까 도시적인 뭔가 이렇게 댄디하고 이런 느낌의 차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에 출시한 액티브 스피어 말 그대로 액티브한 거죠. 차에서 액티브한 거면 뭐겠습니까? 뭔가 스포츠 유틸리티에 관련된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오프로딩에 관련된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캠핑에 관련된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기능이 들어가 있겠다라는 걸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차는 뭐냐? 전기차죠. 미래지향적인 차고 앞으로 아우디에서 만들어낼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돈 들여서 뭔가 꾸며냈는데 어딘가에 분명히 접목을 시킬 거고, 이미 이 차를 발표할 때 기존에 개발된 PP 플랫폼 위에다가 만들어낸 걸 보면 다 버리진 않을 거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PP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아우디에서 중형 이상의 차에 쓰여질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낸 전기차 기반의 플랫폼인데, A6 e-tron 모델과 앞으로 나올 그 마칸 EV에 나오는 말 그대로 뭐 전기차 플랫폼인데 뭔가 프리미엄하다 뭐 이런 거죠. 정해진 플랫폼에 컨셉카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어딘가에 분명히 접목이 될 것이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이 액티브 스피어에 적용된 여러가지 기능들은 당장 해도 되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하여튼 천천히 보시자고요. 일단 이 차에는 100kWh의 배터리가 공급이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약 595km의 완충 주행거리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모터는 앞뒤에 하나씩 위치해서 총 436마력의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충전해서, 직류 급속 충전이죠. 충전해서 최대 300km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주행거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배터리 잔량 5%부터 80%까지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최 25분 정도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사이즈는 아우디 Q8보다 대략 한 8cm 정도가 넓고요. 휠 베이스는 한 3cm 정도 짧고요. 차의 높이는 대략 한 10cm 정도 낮다고 합니다. 결국은 넓고 휠 베이스는 짧고 차 높이는 낮고 하면 뭔가 더 스포츠성이 증가되지 않을까, 뭔가 유틸리티성이 더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그리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고 어댑티브 댐퍼가 들어갔는데 285, 55에 22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이 바퀴에는 액티브 에어로라는 기능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오프로딩 들어갔을 때 좀 더 냉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열어 제끼고, 일반 온로드를 다닐 때는 그 부분을 닫아서 에어로다이나믹을 좀 더 향상시키는 이런 기능을 추구했다고 하고, 보시다시피 사이드 미러는 카메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는 아쉽게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규정이 바뀌지가 않아서 카메라로 사이드 미러를 대체하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곧 바뀔 거라 생각이 들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오프로딩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오프로딩을 가다 보면 사실 제일 답답한 부분이 차의 바로 앞부분을 실제 기억했다가 앞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넣어서 현재 차가 지나가고 있는, 정확히 현재는 아니라고 거기 모니터에 이렇게 써있긴 해요. 아무튼 그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이게 모니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크린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뭔가 더 확신은 없고 때로는 더 불안감이 좀 올라와서 뭔가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오프로더들은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우디는 그걸 실현을 했습니다. 이 차에. 어떻게? 시스루로 그냥 보는 거예요, 앞을.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죠. 발 놓는 위치에 앞을 볼 수 있는 투명 유리, 물론 약간 틴트는 돼 있을 거예요. 완전히 뻥 뚫려 있진 않겠죠. 혹시 짧은 치마를 입고 타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앞에 탈 때는 차 밖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는 좀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엔 아우디에서 발표한 이대로 나오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아무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오프로딩 할 때 거침없이 갈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빨리 가라는 건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 차의 최저 지상고는 21cm가 살짝 안 되는데 하여튼 21cm 정도 되고, 오프로딩 할 때는 최대 4cm까지 높일 수 있고, 접근각은 최대 18.9도, 탈출각은 28.1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건 일단 뭔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실게요. 이전 세대 그 포르쉐 911 타르가 차 같은 경우가 뭔가 이렇게 유리가 쭉 뒤로 내려가면서 개방감과 큰 덩어리가 이렇게 쫙 슬라이딩 돼서 내려가니까, 근데 이 차는 반대예요. 그 큰 덩어리의 유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승객 공간과 짐칸을 구분질 수 있는 그런 트럭 베드가 형성이 됩니다. 정말 트럭 같잖아 라는 느낌이 충분히 들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액티브 백이라고 부릅니다. 액티브 하잖아요. 열리고 올라가고 전자동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되는 걸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 좀 더러운 것도 실을 수 있고 먼지가 많은 것도 실을 수 있고, 조금 깨끗하지 못한 물건을 싣고 다녔던 차들 같은 경우는 항상 사용한 다음에 바로바로 세차를 아주 잘 해야 되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이런 트럭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걱정 아닌 걱정.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그러겠죠. 그래도 이 차 주기만 해라, 나 잘 타고 다닐 테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면은 저도 타죠. 액티브 백에 들어간 이 기능들은 저렇게 탈 수 있네 라는 정도는 눈길을 끌게 충분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액티브 스피어에 들어간 또 다른 눈에 띌 만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크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4단계 자율주행까지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탑재하는 차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핸들을 쥐거나 페달을 밟거나 하는 기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핸들이 부착되어 있는 대시보드 자체를 아예 말려 들어가서 실제 송풍구 정도만 남겨놓고 넓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상현실 구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느끼는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제한적이에요. 휠이라든가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아니면 글라스 같은 걸 써서 다른 공간에 직접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그 정도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연구 단계에 있는 것들은 정말 많은 것까지 발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면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아우디 액티브 스피어에는 실내 그대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천장이 전체 스크린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아우디는 이런 공간을 어떻게 부르냐, 아우디 디멘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시선을 인식해서 운전자가 어떤 메뉴나 디스플레이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자동으로 정보를 팝업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기능도 있고, 실제 물리 버튼은 없는데 가상현실의 공간에 그 버튼을 띄워서 운전자가 그 버튼을 손으로 만지는 동작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포메이션을 또 스크린에 띄워서 보여주는
뭐 여러 가지 가상현실을 추구해내는 그런 공간으로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건 차지만 이제 차라는 말을 좀 다른 단어로 다시 만들어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움직이는 그런 차의 기능이 아니고 이 실내 공간에서 내가 어디 목적지에 갈 때까지는 운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차가 앞으로는 나온다. 아우디에서는 액티브 스피어다, 뭐 이런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거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과연 이런 세상이 올까? 아직까지 우린 그렇잖아요. 운전 누구한테 못 맡기잖아. 술 먹고도 그렇게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 얼마나 그 운전 남한테 맡기기 싫으면 술 먹어도 지가 하려고 그래.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이 차는 오프로딩이 가능한 차잖아요. 근데 오프로드에 가면 이게 이 길이 맞아? 얘기 들은 거하고 다른데? 오프로딩 길은 그때그때 좀 이렇게 변하잖아요. 계절마다 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차에서 미리 좀 얘기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각종 교통정보, 경로, 날씨 이런 것들도 다 접목을 시켜서 데이터로 끄집어낸 다음에 운전자한테 야, 너 가지마! 나 안 갈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고요. 이 헤드셋 같은 경우는 차 밖에 갖고 나가서 사용을 하면 차 안에 정보를 이 헤드셋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문이 잘 잠겨 있구나, 라이트가 꺼져 있구나, 뭐 이런 것들. 근데 헤드셋만 차 밖에서 사용하면 알려준다라는 거죠. 뭐 아우디에선 이거를 뭐 스키 탈 때, 자전거 탈 때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그렇습니다. 아우디에서 이 스피어 시리즈의 마지막인 액티브 스피어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차가 나올 날이 정말 멀지 않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고, 이 스피어 시리즈가 과연 어떻게 해서 나올지, 나올지 말지, 그리고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 나올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스타일의 차가 나올 거예요. 저같이 그냥 운전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재미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아우디 액티브 스피어에 대한 내용 같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이.